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위험물 기능사 2차 대비에 대한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차에 여러분 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합격을 하셨거든요. 우리 1차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우리 하재 예방과 소화 방법하고 그다음 위험물의 종류 그에 따른 이제 법령적인 내용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과목의 구성을 명확하게 구분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능사가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 60문제가 나오는데 그 제목에 없었던 내용이 우리가 바로 2차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화학적인 개념인데 그것은 화학식, 즉 반응식이라든가 기본적인 화학식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우리 1차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우리는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너무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쪽에 여러분들 매우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특히 또 2차에서는 또 우리가 연소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여러분 1차에는 어떻게 공부하셨든 즉 간연도 기출문제만 풀어서 합격하셨던 정말 정도대로 공부를 하셨던 그거에 대한 형평성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것은 합격을 하셨지 않습니까? 1차를. 그럼 2차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원소의 주기율표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을 해서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까지 나오게 되는데 앞부분에 할로겐 화합물 이렇게 나오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합성이 바로 금속과 비금속이 어떻게 이제 합성이 되어지느냐. 그래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나름대로 설명을 좀 계속 하긴 합니다만은 그 개념도 꼭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1편 시작하겠습니다. 1편 위험물의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연소 이론, 즉 불에 타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것을 불을 끌 수 있는 소화 이론, 다음에 제3장에 소화시설의 부호, 일람표, 그 다음 기출문제 이렇게 구성을 시키고 있네요. 자, 일단은요 바로 연소 이론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바로 첫 번째 연소 이론 1장입니다. 1장인데 1장을 안 적고 그냥 연소 이론을 하였습니다. 불에 탄다라는 말은 뭐냐? 최소한 연소 이론은 우리 1차 때 이거는 했었죠. 줄 하나 꺼줄까요? 물질이 열을 내야 되고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연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내려고 하면 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연소의 정의를 적으시오. 이렇게. 다음에 발광에 따른 온도 측정이라든가 그 고온체에 대한 색깔과 온도는 여러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올 수는 있으나 과거 아주 옛날에는 나왔었으나 지금 거의 나오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모기 보고 대포 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연소의 3요소가 나옵니다. 연소에는 이제 우리 불에 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탈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가연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 가연물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그럼 점화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는 탈 수는 없거든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 공급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 1차에서 공부를 다 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를 적으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연쇄 반응이라고 해서 연소의 4요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 줄 거 주시고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산소 공급은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연소가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하나를 다시 봅니다. 가연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연물이 되는 조건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가연물이 되지 않는 조건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가연물의 조건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낼 수는 있는데요. 바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에 바로 주기율표에서 영적 원소라고 줄거주시고, 주기율표의 영적 원소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소, 다음에 헬륨이 나오게 되죠. 수열, 리베붕, 탄질산, 플로르, 네온이 나옵니다. 다음에 남아, 알균, 황염, 아르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더 밑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헬륨, 네온, 아르곤 이것이 바로 주기율표의 영적 원소에 해당되고, 다음에 이미 산화 반응이 완결된 안정된 산화물,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하죠. CO2. 야는 완전히 화학적인 반응이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야는 결론적으로 타지 않습니다. 즉 가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위험물 중에서는 바로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가지고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삼류위험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죠.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에. 다음에 질소가 나옵니다. 질소하고 질소의 산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하면 대표적인 게 질소 NaN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소의 산화물이라고 하면 제1류염물인 질산 암모늄이라는 1류염물이에요. 질산 NH4 암모늄 NO3 바로 질산 암모늄. 야가 바로 야는 흡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질소 흡열 반응. 그래서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시험은 잘 나와요. 이 흡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되지 않는다?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 제일 시험 문제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흡열 반응 질산 암모늄 제1류 위험물이었습니다.